올해 말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3억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광석과 원자재 수출입 물량이 늘어난 것이 물동량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트 업체 사장이 불법으로 일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섬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섬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섬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섬 전문성을 축적하고 섬 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수 지역 보훈단체들이 통합현충탑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군 묘지 순국 장병 유가족 찾기 행정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 3억 톤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지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방안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여수 광양항의 총처리 물동량은 1억 9,500여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증가했습니다. 과거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올 연말까지 3억 톤 달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기업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만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총 물동량 기준 3억 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사 측은 위축됐던 철강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철광석과 원자재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물동량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등 글로벌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여수 광양항 물동량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회복 추세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19만 6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미, 유럽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의 채선 현상이 심화하면서 광양항에 기항하지 않고 지난해 글로벌 해운 동맹의 재편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던 선사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수 광양항은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올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가 기대되지만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만큼은 여전히 활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올해 기대감 속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이 다른 항만에 비해 크게 높아 정부의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수 산단 내 중흥과 낙포 등 4개 부두의 평균 채선율이 26.68%로 같은 기간 부산항 0.28%, 인천항 0.75% 등 국내 주요 항만보다 20에서 40배까지 높아 해상 교통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제3차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따른 여수 광양항 투자액이 부산항의 25%, 인천항의 61%에 그치는 등 항만 투자 불균형이 여수 광양항의 높은 채선율 발생 원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지역 보훈단체들이 통합현충탑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보훈단체협의회와 상위군경지회 등 관내 8개 보훈 관련 단체들은 최근 여수시와의 간담회에서 통합현충탑 건립의 조속한 시행과 국군 묘지 순국 장병 유가족 찾기 행정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제5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실시해 건립 장소와 규모, 형태와 함께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최근 통합현충탑 건립 토론회를 갖고 보훈 안보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4강이 확정된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는 오는 11일 김대중 컨벤션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과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 4인 경선 후보는 광주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광주 전남 전북 합동 토론에 나섭니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 뉴스에서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숨지는 사고에 대한 현장 수사와 추모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기 신고도 늦게 이루어졌고 당초 계약과 달리 불법으로 일을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웅천동의 마리나 요트 선착장. 지난 6일 이곳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청소하는 잠수 작업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홍정훈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친한 친구들 앞에서 한없이 장난꾸러기이던 정훈아. 하늘에서 급하게 천사 한 명이 필요했나 봐. 그날, 그 시간 같이 있었더라면 둘 다 죽더라도 난 소중한 널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야. 사고가 난 요트장의 수심은 7m 정도인데 홍정원 군은 잠수 자격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홍 군에게 사장은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BCD나 핀, 공기통 같은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없이 30분간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그제야 다른 곳에서 장비를 빌려왔는데 공기통과 연결하는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장비도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 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1차 그 사람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거기 민간 잠수사가 있었대요. 네. 잠수사가 와가지고 보고 내려와서 구출한 거예요. 그동안에 기간이 벌써 30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당초 홍 군이 하기로 했던 현장 실습은 승선 보조와 고객 응대 서비스 업무 같은 간단한 업무뿐이었습니다. 또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일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숨진 홍 군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우선 선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해경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습생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7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숨진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의 사망 원인이 심근염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심장 염증 외에 뚜렷한 사망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씨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근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기됐던 전 여수시 문화원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구 여천시 문화원 전세기금이 들어간 정기 예탁금과 운영비 등에서 7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문화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 일부를 반납하고 여수시 문화원장으로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섬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섬진흥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유인도 464곳을 포함한 3,300여 개 섬의 미래를 그릴 섬 정책의 심장부입니다. 국내 섬 5할 이상이 밀집한 다도해의 관문,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섬진흥원이 우리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큰 기대를 하면서 국내 유인도에 149만 명, 제주도를 빼더라도 82만 명이 섬에 살고 있고 무인도는 무인도대로 해양 영토의 거점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헤아리는 섬의 숫자 등
기초 통계조차 부실하고 난개발 등 종합적 관리가 절실했습니다. 섬진흥원은 앞으로 섬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섬 전문성을 축적하고 분산된 섬 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키우는 등 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여러 부처의 안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갖추고 무엇보다도 섬 주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효율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국섬진흥원의 역할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르는 게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촬영한 나간읍성의 모습인데요. 햇살 아래 노란 초가 지붕들에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내일 전남 지역과 광주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1에서 26도, 순천이 20에서 29도, 광양은 20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중서부와 광주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0에서 29도, 목포도 21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서부 해상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 이후 광주와 전남은 월요일과 화요일 흐린 날씨를 보인 다음 쭉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양시가 오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광양 시민의 날 기념식은 광양시립국악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 상,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수여식에 이어 전면 개정한 광양 시민의 노래가 일반 시민에게 처음 공개되는 등 의미 있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정현복 광양시장은 2차 전지, 수소산업, 소재 부품산업 등을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새로운 수소경제 중심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순천 출신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정채봉 문학상 대상에 소연 작가의 창작 동화 루이치 인형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정채봉 문학상에는 문예지에 수록된 작품과 개인 응모작 100여 편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심사위원들은 대상으로 선정된 루이치 인형이 어린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친구와 우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채봉 문학상 대상에 선정된 이병승 작가의 고릴라 형과 오로라는 이번에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승선 연근해 어선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포함된 연근해 어선 내 외국인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어업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가 근해 어업에만 해당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연안 어업도 포함됐습니다.